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창조의 원리 제 첫 번째! 일단 저희의 삶의 목적부터 좀 거대한 것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우리는 여기에 왜 왔을까요? 우리는 왜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창조하려고 왔습니다. 그냥 삶의 목적 자체가 창조예요. 창조를 할까 말까 좀 더 해볼까 안 할까가 아니라 우리는 늘 창조해왔고 앞으로도 창조하다 갈 것입니다. 그냥 삶에서 우리가 할 일은 창조밖에 없어요. 창조는 어떻게 되죠? 선택을 할 때 삶이 창조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의 총합이고 미래의 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보러 갈 필요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생길까?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삶을 대하느냐, 어떤 태도로 사느냐가 하루하루 모인 게 바로 미래의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선택을 하든 안 하든 삶은 창조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까 말까 또는 두려우니까 선택을 하지 말자 하는 것조차도 선택인 거 아시죠? 삶은 언제나 창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뭐죠? 무의식적 창조에서 의식적 창조를 하는 것.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것을 창조하는 것. 창조가 어쩔 수 없는 삶의 목적이자 늘 일어나는 일이라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창조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겠죠.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는 창조하러 왔다. 그리고 삶은 나에 의해 창조된다. 누군가에 의해서가 결코 아니에요. 모두 다 나의 선택.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들로 내 삶이 구성되어 있다. 물론 여기에서 의문이 뜰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엄마를 창조한 건 아니잖아? 내가 내 얼굴을 이렇게 창조한 건 아니잖아? 이런 의문이 뜰 수 있지만 이것들은 천천히 대답하기로 할게요. 두 번째, 창조의 도구. 창조의 도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 말, 행동. 그쵸? 우리는 생각으로도 말로도 창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창조가 되는 일, 동시성이죠. 나 저거 뭐 하고 싶어 라고 생각만 했는데 우연히 그 일이 딱 일어나. 네, 누가 그걸 딱 갖다 줘. 이렇게 생각만으로 창조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실은 객관적인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만큼씩 현실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눈에는 가난으로 고생하는 사람만 보이고요. 또 우울한 사람 눈에는 온통 세상이 회색빛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의 프레임대로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객관적 세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회색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 온 세상은 회색이구나 하면서 회색 세상을 계속 창조하고 있고요. 나에게 세상은 가능성과 기회와 무한한 나의 지지자야 라고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런 세상을 경험하게 되겠죠. 한번 숨을 쉬고 그리고 우리가 딱 생각하는 만큼 말을 합니다. 네, 생각하는 그만큼의 말을 해요. 그래서 각 사람이 쓰는 말, 어휘, 단어 선택, 뉘앙스 안에 그 사람이 평소 뭔 생각하고 사는지, 그 사람의 세계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창조하는 게 제일 먼저 그 생각들이 문득문득 표현되는 게 언어. 그 다음에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또 우리는 창조를 하죠. 일을 해서 돈을 받고 방송을 하니까 여러분이 보고 저는 방송을 창조하고 있죠. 그런데요, 창조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행동으로만 창조를 할 때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1억을 벌려면 1억만큼 일해야 됩니다. 그럼 내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얼만큼 일해야 됩니까? 계산 못합니다. 행동으로만 창조할 때는 모든 것이 더디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각으로만 1억을 창조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든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을 열고 나에게 1억이 온다라고 허락할 때 그냥 생각만 하면 됩니다. 잘 상상하고 약간의 행동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떤 신호들이 올 수 있어요. 내면의 안내에 따라서. 생각으로 창조하고 약간의 행동을 할 때는 동시성 또는 트랜서핑에 나오는 외부 의도로 우리가 원하는 현실이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창조할 때는 훨씬 쉽게, 훨씬 빨리, 훨씬 무제한으로 창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불가능한 게 막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생각으로 창조할 때는 삶도 재밌고 더 많은 것을 더 풍부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려고 여기 왔어요. 우리가 삶의 목적이 창조하러 왔다고 했죠.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들을 생각으로 창조하고 창조한 현실을 몸으로 경험하려고 여기 와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은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 뭘까요? 우리가 앞으로 할 연습들이에요. 오늘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일단 내가 내 삶을 창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내 선택권은 나한테 없어. 그냥 사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나는 어쩔 수 없어.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 난 한 달에 200만 원밖에 벌 수 없어. 라는 것은 나의 선택이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것을 창조할 수 있다. 선택권의 주체가 되는 것을 앞으로 우린 연습해야겠죠. 창조를 하려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각, 언어, 행동으로 창조하는데 우리가 행동으로만 창조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뭔가 되게 어렵고 힘들고 고되고 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행동으로 창조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행동과 많은 생각으로, 나의 생각으로 창조하는 것을 우리는 연습해야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저희가 할 일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창조는 선택, 경험, 재선택의 연속이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타인의 선택을 따라갑니다. 남들이 했던 좋은 것, 남들이 추천해 준 것을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을 때 만족감이 있을까요? 제가 이 옷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가 사준 옷을 계속 입으면, 언니가 사준 옷을 입으면 만족감이 없겠죠. 내 것이 아닌 삶, 내 욕구가 없는 삶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면 당연히 불행해지겠죠. 근데 우리가 선택권을 내주고 타인의 선택을 따라간 다음에 그 불행하게 살면서 부모 탓, 사회 탓, 환경 탓을 합니다. 이러면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너지도 적어지고 뭔가 혼란스럽고 삶은 무엇인가? 방황도 합니다. 뭔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시달리죠. 그래서 선택, 경험, 재선택 중에 선택을 내가 하지 않을 때 남에게 선택권을 줄 때는 남의 삶을 경험할 거고요. 남의 삶을 경험했으니까 만족하지 않는 삶을 또 창조하게 되겠죠. 저 지금 잘 얘기하고 있나요? 조금 헷갈리네요. 다시 선택한 것을 경험하고 재선택을 할 수 있는데 선택권 자체를 남에게 준다면 우리는 남의 인생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 불행해진다. 이 얘기고요. 두 번째는 선택, 경험, 재선택인데 선택을 했어요. 경험을 했어요. 근데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러면 재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인을 만났어요. 선택했어요. 애인과 연애를 했어요. 연애가 별로예요. 그러면 다른 남자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거기서 똑같은 선택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지요. 우울한 삶인데 우울한 삶을 어떤 이유든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선택을 했고 그래서 우울한 삶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 우울이 원치 않는다면 우울하지 않는 삶을 재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계속 우울에 머물러 있다거나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재선택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다면 불행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경험한 다음에 내가 이 경험을 지속할 것인지 지속하지 않을 것인지 그래서 다음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선택해야 합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네 번째, 창조는 현재에서 출발해서 미래 방향으로 갑니다. 이거 좀 말 제가 잘 못 만들었어요. 일단 이렇게 설명할게요. 현재에서 출발해서 미래로 간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과거, 미래가 있죠. 늘 과거만 곱씹는 그때 그러지 말 걸 그랬어. 그때 그거 참 좋았는데 지금은 왜 그럴까? 아무튼 계속 과거만 곱씹는 또는 미래만 곱씹는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아니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봐 두려워. 미래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의식적 창조가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연습할 의도적 창조는요.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를 창조합니다. 과거를 기반으로도 아니고 미래를 기반으로도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잘 되면 이런 걸 할 수 있겠지? 이거 아니에요. 현재 나를 기반으로 그리고 옛날에 못했으니까 앞으로도 못하겠지? 이것도 아니에요. 현재를 기반으로 지금 내가 상태가 어떤지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뭘 원하고 뭘 원하지 않는지 무엇을 창조할지는 현재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려면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겠죠. 모를 때 우린 계속 무의식적 창조를 합니다. 내가 이거 싫은데 왜 계속 하고 있지? 왜 싫은 사람이랑 계속 만나서 시간 낭비하고 있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고 내 욕구가 좋은지 싫은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을 현재에서 한 다음에요. 파악만 하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은 그러면 내가 뭘 원하지? 미래에서는 지금 이게 어떻게 바뀌길 바라지? 앞으로 미래에서는 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습니다. 오케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경험을 하고 있구나, 더 할까 말까, 미래는 어느 쪽으로 갈까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는 곳이 현재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현재를 결과라고 본단 말이죠. 지금 내가 이렇게 한심하니까 내 인생은 망했다, 현재를 기반으로. 그리고 지금 내가 돈을 못 모으는 거 보니까 영원히 못 모으겠다. 그리고 아씨, 영어 공부 아무리 해도 안 느네, 언제 늘지? 이렇게 현재의 나의 상태에 갇히는 경향이 있죠. 근데 나 너무 한심하다, 내 인생은 망했다가 현재의 상황이라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방향성,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방향성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이라도 달라지려면 난 뭘 해야 되지? 현재에서 나 이렇게 돈 못 모아서 나는 망할 거야, 돈이 한 개도 없잖아, 모은 돈이 없어, 너무 한심해. 그러면 그 상태만 계속 머물면 그 상태가 계속 창조되겠죠?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미래에 어떻게 바뀌길 원하지? 지금 돈이 없어서 두렵다면 미래에는 돈이 있기를 바라나? 이쪽을 보는 것이 창조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현재에만 집중하고 현재 상황에서만 머물고 방향성, 화살표를 만들지 않을 때는 우리는 현재만 무한 창조하게 됩니다. 현재에 내가 원치 않는 상황만요. 그리고 우리가 좀 현재 얘기 나왔으니까 좀 얘기해보면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현실적으로 말이 되냐, 일단 현실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말은요, 이미 나의 제한된 사고의 반영이에요. 현실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은 모두 내가 바라보는 나의 현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현실은 달라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이 온통 두렵게 보고 있어요. 파란 안경을 끼고 또는 회색 안경을 끼고. 행복한 사람은 온 세상이, 연애하는 사람들은 온 세상이 다 노란빛으로 핑크빛으로 보여요. 현실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어떻게 볼지 나의 관점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걸 객관적으로 서술할 수 있을까요? 나는 연봉도 낮고 잘하는 것도 없고 소심한 찌질이야. 이게 사실일까요? 나는 꿈 많고 하고 싶은 거 많은 열정적인 존재야. 이게 현실일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그 모든 말이 나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말에 빠지지 말고 내가 뭘 현실로 만들고 싶은지에 우린 집중해야겠죠. 5번째, 창조에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 없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판단을 해야 돼. 잘못 판단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해. 혹시 이 선택을 했다가 후회하면 어떡해. 그리고 틀린 길을 가면 어떡해. 정답을 찾아야지. 이게 우리의 생각인데요. 틀린 길 자체가 없어요. 잘못된 길도 없어요. 선택이 너무 두려워서 하루 종일 집에 짱 박혀서 게임만 하든 아니면 같은 경험을 하면서 계속 도피하든 그 모든 것이 잘못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꿔야 할 창조에 대한 생각이에요. 잘못된 것도 없고 기준도 없다면 뭐 하면 될까요? 내 기준만 세우면 돼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나는 어떤 외모로 살고 싶지? 나는 어떤 것을 아름다움으로 여길 거지? 내 아름다움의 기준은 어디에 있지? 그 근거들은 어디서 찾을 수 있지? 이런 것들을 다 나 자신의 기준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택, 자신의 경험에 따르는 행복감과 만족감, 그리고 내가 선택했는데 그것에 따른 불행과 고통스러운 결과만 있어요. 근데 불행과 고통도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선택해보고 좋았다 또 선택한다, 나빴다 다른 선택한다, 이것만 반복이 있지 이 중에 좋은 선택, 나쁜 선택, 옳은 선택, 틀린 선택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에 대해서 두려워할 때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좀 도움이 돼요. 뭘 선택해도 상관없다, 제자리에 있는 게 제일 나쁘다. 왜요? 우린 창조하러 왔으니까요. 창조하려면 선택하고 경험하고 선택하고 경험해야 되는데 선택하지 않고 계속 있는 동안 경험이 늦어지는 걸 창조하고 있어요. 굳이 말하자면 선택하지 않는 게 제일 나쁩니다. 여기까지 5가지 이 창조의 원칙에 대해서는 삶에 대한 건데요. 이거를 돈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삶의 목적은 창조하러 왔다. 모든 창조는 나에게 달려있다.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 이것을 돈이랑 연관 짓자면요, 내가 얼만큼 돈을 갖고 싶은지 그리고 얼만큼 쓸지는 내 선택이다. 우리 이거 내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외부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철저히 지금 내가 얼마를 가졌건 얼마를 누리고 있건 상관없이 돈의 사이즈, 돈을 사용하는 방법들은 내 선택에 달려있다. 이 주체권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2번째, 창조는 생각, 언어, 행동으로 창조한다고 했죠. 그런데 행동으로 창조하는 게 우리가 보통 익숙한 방법인데 생각으로 창조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돈 벌기 하지 말고
생각을 여는 연습이 우리에겐 절실히 필요하겠죠. 생각을 무한으로 여는 것. 나는 무엇이든 가능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져도 돼. 더 풍요로워도 돼.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지 않아도 돼. 라고 내 제한된 생각을 푸는 게 우리가 풍요를 창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일 거고요. 세 번째, 창조는 선택, 경험, 재선택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어떤 이유든 가난을 선택해서 불행을 경험했다면 난 언제든 재선택으로 풍요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난했고 어렸을 때 가난했기 때문에 계속 가난한 게 아니라 이 가난이 싫다면 언제든 재선택하면 됩니다. 네 번째, 창조는 현재에서 출발해서 미래 방향으로인데 지금 내가 돈이 없어 그러니 난 돈이 없으니 어떡하지? 라고 과거에 돈이 없었어 너무 힘들었는데 계속 돈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거 곱씹지 않고 그래서 지금까지 가난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고 싶은가? 지금 내가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돈을 벌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미래엔 어떻게 되고 싶은가에 우리가 집중한 연습을 해야겠죠. 다섯 번째, 창조에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창조하는 건 잘못된 방법인 것 같아. 물론 사기치고 이러란 얘기 아닙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선에서 열심히 노동해서 벌어야지 내가 생각만 해서 돈을 버는 건 안 되지 않나? 이건 나쁜 방법인 것 같아. 이거 너무 불안당은 아니고 뭐죠? 불로소득 아니고 뭐죠? 뭔가 옳지 않아! 이런 느낌? 또는 돈은 나쁜 거야. 돈이 많아지면 난 나쁜 사람이 될지도 몰라. 나 못돼질지도 몰라. 욕먹을지도 몰라. 이 돈에 대해서 옳고 그름, 좋고 나쁨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좋은 창조를 할 수 없겠죠. 기왕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번 나쁜 사람이 되나 경험 좀 해봅시다. 돈 좀 벌어봅시다. 그래서 진짜 나쁜 사람이 되나? 그럼 다시 돈이 없는 경험을 선택하면 되겠네요.